일본 최고 미녀 교사라는 타이틀이 달갑지 않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미모보다 진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히카리 선생님, 처음 밟은 한국 땅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했다는데 예쁜 교사라는 틀을 깨부순 그녀의 도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일본 도쿄의 후지모리 중학교에서 7년째 근무하던 교사였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은 그녀의 밝은 성격과 뛰어난 외모를 보고 정말 예쁘시네요 하고 칭찬하곤 했지만 정작 그녀가 밤낮 없이 연구하는 교육 방법과 학생들에게 쏟는 진심은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 수업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의 레포트를 꼼꼼히 검토하는데도 왜 항상 외모 이야기만 듣게 될까? 하는 생각이 쌓일수록 그녀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예쁜 선생님이라는 틀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동료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히카리 선생님을 볼 때 먼저 외모를 떠올렸고 제대로 된 교수 능력을 보여줄 기회는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소수의 열정 넘치는 학생들과 늦은 밤까지 추가 과제를 함께 공부하거나 휴일에도 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되는 외적인 평가 중심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카리 선생님은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원래 습관처럼 일본의 교육 정책, 교수법 서적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한국 교육 시스템을 다룬 한 단행본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한국에서의 교사 대우, 그리고 높은 교육열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실력이나 노력 중심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분위기 등이 길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부터 그녀는 이상하게 빠져들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진짜 꿈꾸는 환경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도 여전히 외모라는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혹시 한국이라면 그런 답답함 없이 교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녀가 서점에서 발걸음을 뗀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히카리 선생님은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마침내 한국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흘려보낼 뻔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예쁜 선생님으로만 불리며 정작 진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오래전부터 가슴에 남아 있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기로 간다면 내가 꿈꿔왔던 진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결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마다 자신이 해온 교육활동, 학생들에 대한 진심,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나갔습니다. 서툰 한국어가 문제였지만 영어로라도 성실히 작성해 원서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긴장이 풀렸습니다. 며칠 후 이메일로 1차 서류 통과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상 면접을 진행하자는 연락에 히카리 선생님은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못하는데 면접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하지만 그녀는 내가 얼마나 교육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지 진심으로 전한다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면접 당일 한국 학교 관계자들은 그녀에게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자신이 일본에서 겪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성실히 준비해간 문장들을 전달하자 면접관들은 그녀의 열정과 진심을 높이 평가했고 그렇게 2주 뒤 최종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드디어 히카리 선생님은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나는 한국에 다녀올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상당수 동료 교사들은 멀쩡한 교직을 놔두고 굳이 언어도 잘 모르는데 왜 한국을 가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모로만 평가받고 싶지 않다. 진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학생들을 위해 더 넓은 교육관을 갖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고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곧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두려워도 해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히카리 선생님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듯 설레었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고 입국 심사대 직원도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가방을 찾아 로비를 나오자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어디 가시나요? 하고 물었고 그녀가 느린 한국어로 학교 숙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버스 승차 위치부터 교통카드 구매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낯선 곳에서 이토록 다정한 사람들을 만날 줄이야 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한국의 초여름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흔히 일본 도시 풍경과 비슷할 거라 짐작했지만 여기저기서 보이는 한글 간판과 새로운 거리 풍경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학교에서 마련해준 원룸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가구나 생활 필수품이 잘 구비되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멀리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작은 뒷산이 보이는 광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점이구나. 그녀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면서도 학교에 처음 가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직에 관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수업 아이디어 노트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정리해둔 교육 철학이 담긴 수첩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성공적인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야 내가 진정한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생각이 많았지만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그날 밤 꿈속에서마저 한국의 학교 풍경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문 앞에서 이정민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히카리 선생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밤새 쌓였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교무실로 가는 길 복도를 지나며 만난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누군가는 이미 어눌한 일본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교 시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고 함께 올라간 4층 음악실에서는 학생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어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왔습니다. 이정민 교감 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예체능 활동도 중시하고 교사의 자율성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히카리 선생님은 정말로 내가 원하던 환경일지도 몰라라며 마음 한켠이 설렜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자 여러 동료 교사들이 차례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혜림 선생님이에요. 영어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히카리 선생님, 저는 이소연 선생님이라고 해요. 같은 학년 담임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같이 반갑게 맞아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해주는 모습이 왠지 따뜻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교사들끼리 인사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이토록 적극적인 환대는 낯설고도 즐거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업무 안내를 받던 중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녀는 백혜림 선생님과 함께 학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비빔밥이었는데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이 조화를 이룬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라고 말하자 백혜림 선생님은 그럼요. 우리 급식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잘 드시니 다행이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첫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오후에 진행된 정교교사 회의였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교무부장 선생님의 소개로 모든 교직원 앞에서 가벼운 자기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전날 밤 연습한 짧은 한국어 문장을 꺼내 저는 일본에서 온 히카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어가 서툴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발표했고 교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첫 출근을 마친 날 저녁 히카리 선생님은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보며 오늘 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어. 모두 나를 가족처럼 반겨줬잖아. 여기서라면 내가 진짜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그녀가 맡게 될 학급 학생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단정한 차림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담임 히카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선생님, 일본에서는 어떻게 수업하세요? 일본어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물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녀의 서툰 한국어 발음에 웃음을 터뜨리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와, 선생님이 일본에서 오셨대.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나는 한국에서 교육을 더 깊이 배우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왔어.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 일본어까지 막 가르칠 수는 없지만 문화 차이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말하는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부드럽게 풀어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히카리 선생님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초 회화를 배우면 교실에서도 훨씬 편할 거예요. 라는 말에 크게 안도한 그녀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한국어 교실에서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실제 수업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위주로 가르쳐줬고 이소연 선생님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도 수시로 발음을 교정해 주거나 문법적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말 정도는 자연스럽게 뱉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백혜림 선생님은 우리 한번 특별한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문화교류 형태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히카리 선생님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살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한국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설명해보는 기회를 만든다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크게 공감한 히카리 선생님은 자신이 해온 일본 전통 놀이, 가령 후쿠아라이, 얼굴 꾸미기 놀이나 오테다마, 콩주머니 놀이 같은 것을 수업 자료로 만들어 가져왔고 대신 학생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나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그녀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김치 담그는 영상 보실래요? 라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일본에는 어떤 전통 절기 음식이 있어요? 라고 묻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개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자연스럽게 학급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히카리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 첫 번째 큰 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툰데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잘 말씀드리지? 하고 걱정이 컸지만 주변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소연 선생님이 직접 학부모 상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모음을 정리해 건네주었고 교감 선생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부모님들은 선생님의 진심을 제일 먼저 보실 거예요. 라고 다독였습니다. 상담 당일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학부모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윤 학생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서툴게 인사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말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히카리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을 얼마나 꼼꼼히 관찰하고 있는지 수업 시간 중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등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학부모들은 일본에서 온 선생님의 새로운 교육 시각을 환영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히카리 선생님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한국 생활도 한 달이 훌쩍 지났을 즈음 학교 측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여러 학교와 온라인으로 교류하거나 문화축제를 열어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정민 교감 선생님이 히카리 선생님 혹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세계관을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겁니다. 주 12회씩 기획회의를 하면서 백혜림 선생님과 이소연 선생님 그리고 윤동혁 선생님 등 여러 동료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고 차츰 프로그램의 뼈대가 잡혔습니다. 문화교류 발표회, 글로벌 퀴즈 대회,
해외 학교와의 영상 편지 교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히카리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첫 행사로 열린 문화교류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팀을 이뤄 각자 조사한 나라의 언어, 음식, 전통 의상을 소개했고 히카리 선생님도 무대에 올라 일본의 학교 풍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을 편집하며 알기 쉽게 만들었고 곳곳에 일본 만화나 전통 축제 사진을 삽입해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정민 교감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히카리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히카리 선생님은 숙소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발표를 봤던 한 학부모가 건네준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해외에 나가 내 전문 분야를 펼쳐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이자 감동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생활에 점차 익숙해질 즈음 히카리 선생님은 주변의 따뜻함을 곳곳에서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가던 분식점 아주머니는 선생님, 오늘은 국물이 좋은 어묵도 있어요. 점심때 한번 와보세요 라고 권했고 손정연 선생님 미술 담당은 미술실을 빌려 방과 후에 히카리 선생님도 같이 와서 수채화 그려보시겠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라며 작은 취미 생활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윤동혁 선생님 체육 담당이 우리 체육부 학생들 졸업 사진 찍을 건데 히카리 선생님이 함께 나와주시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모여 그녀는 한국 학교에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 속 일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 가을 학기 학교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큰 행사였고 히카리 선생님 역시 일본 전통 놀이와 공예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스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 우리가 하라주쿠 패션 같은 것도 같이 전시해보면 어때요? 라며 의견을 내기도 하고 도쿄 디즈니랜드 기념품 사진도 보여주면 친구들이 신기해할 것 같아요 하며 적극적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복도와 운동장은 여러 부스로 빼곡히 채워졌고 노래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스를 찾은 학부모들은 일본 전통 도장 찍기 체험이나 종이 접기 등을 시도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열리는 다른 나라 음식 체험에 몰려가거나 무대 공연을 보면서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학생들이 깜짝 영상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강당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은 히카리 선생님이 처음 학교에 부임한 날 복도와 교실을 둘러보던 장면부터 시작해 문화교류 수업을 진행하던 모습, 학부모 상담날의 풍경,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던 모습 등등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노력의 흔적을 촬영해 두었던 것들이었죠. 영상 마지막에는 선생님,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세상이 더 넓어졌어요 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그것을 본 히카리 선생님은 울컥해졌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벗어나 이곳에 왔던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지나치게 외모로만 소비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신의 진짜 교육 가치가 인정받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어느덧 히카리 선생님이 한국 땅을 밟은 지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숙소 창밖을 내다보니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선 풍경이 이제는 꽤 익숙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이야. 그녀는 웃으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분식점 아주머니가 선생님, 오늘 1주년이라면서요. 축하해요.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라며 떡볶이를 건네줬고 학교에 들어서자 이정민 교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했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지 학교만의 성과가 아니라 히카리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자습 시간을 활용해 반 아이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이 말이 잘 안 돼서 허둥지둥했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발음을 교정해주고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 고마워. 아이들은 선생님 이제는 거의 한국인 같아요. 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선생님처럼 해외에서 공부도 해보고 거기서 일도 해보고 싶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선생님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순간 히카리 선생님은 자신이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게 분명 긍정적인 씨앗이 되었으리라 믿었습니다. 학교 업무가 끝난 후 이소연 선생님과 백혜림 선생님 그리고 윤동혁 선생님이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끼리 조촐하지만 1주년 축하 겸해서 저녁 먹자요. 라며 교직원 휴게실에서 모여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이소연 선생님은 처음엔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해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이제는 아예 가족처럼 느껴져요. 한국어도 엄청 늘었고 무엇보다 학생들한테 정말 헌신적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나야말로 여기서 따뜻한 배려를 많이 받아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여러분 덕분에 내 꿈을 다시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작은 축하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히카리 선생님은 학교 대표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강당 앞자리에 앉은 여러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외국인 교사가 직접 와서 발표를 한다니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녀는 다시 한번 긴장했지만 이내 평소 준비한 슬라이드를 자신감 있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글로벌 시야를 넓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다양한 학교 선생님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교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라 더 신선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히카리 선생님은 자신이 경험한 시행착오와 동료 교사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교육청 장학사는 정말 멋진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의 노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 학교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열정 어린 교육 분위기 덕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녀를 가둬두었던 예쁜 교사라는 틀을 깨고 진짜 능력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히카리 선생님은 어느새 나는 한국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더 확장할 거야. 단순히 교직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교육 전문가로 거듭나 보고 싶다는 목표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실제로 그 성과를 낼 수 있게 협력해주는 이들이 바로 주변 동료들과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히카리 선생님은 이정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국제협력 관련 직무연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제가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아서 라고 망설였지만 교감 선생님은 우리나라 교사들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듣고 싶어 해요. 히카리 선생님의 발음이나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직무연수에서 그녀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교육 문화를 비교 분석하며 본인이 느낀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학생의 성장을 중시하지만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요점과 함께 결국 교육자는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학생을 향한 애정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수를 듣던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 교사는 자칫 추상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실제 경험으로 풀어내 주시니 와닿아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카리 선생님은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히카리 선생님의 한국 생활은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로만 평가받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 해외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거나 한국 선생님들에게 직무 연수를 한다거나 학부모 상담을 통해 진짜 교사의 역할을 인정받는 1등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나를 예쁜 교사라고만 보던 세상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에서는 내가 진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료와 학생들의 따뜻한 협력,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교육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의 끈질긴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하늘 아래로 아파트들이 펼쳐져 있고 드문드문 단풍이 물들어 가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제는 정말 여기서 사는 게 자연스럽구나.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쩍 미소를 지은 뒤 교무실에 가져갈 과자와 자료를 챙기려는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히카리 선생님, 오늘 오후에 함께 다음 학기 프로젝트 회의할 수 있을까요? 이소연. 이렇게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동료 교사들과는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 밖을 나서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외모보다는 열정과 능력, 그리고 학생을 위한 진심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만족감은 그녀를 더욱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일본의 후지모리 중학교에서 외모로만 주목받던 히카리 선생님이 한국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좌지우지되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무슨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얼마나 치열하게 실천하려 하는가일 겁니다. 히카리 선생님처럼 자신의 열망을 좇아 도전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벽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또 동시에 상상도 못할 기회와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은 외국인이라서 특별하기만 한 건 아니라 결국 진심과 노력은 언제나 전해진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며 자신도 국제교육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싶다고 말하는 히카리 선생님. 그녀에게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남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외모만 강조되던 일본 교사가 한국에서 진정한 교사로 재탄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